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금도 후끈거리지만 더 후끈거릴 테마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채널 고정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후끈후끈 하지만 더 뜨거워질 테마 저 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게 뜨거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요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라고도 불리죠. 대선 테마주는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좀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총리 사진 이렇게 유력한 후보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대선 테마주는요, 시스템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으로 인한 연결고리가 하나만 있어도 이 관련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필요 없이요, 그냥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만 해도 폭등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 열을 올려서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 검색만 해도요, 수많은 기사와 게시글, 동영상이 막 나오는데요. 맞아요. 보니까 시점, 출처, 근거도 모두 제각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대선 테마주가 5년에 한 번 오는 이런 기회로 인식이 되면서 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투자자들 정말 네. 개의치 않은 분위기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렇게 시장의 이목이 이미 내년 대선에 쏠리는 이유가 과거에도 사실 이 일부 종목들이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선을 지금 9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 후보들의 테마주가 급등하는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16대 대선은요, 대선 테마주의 태동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충청권에 연고를 둔 계룡건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선거 날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요, 대선 테마주가 판세를 키운 건 바로 17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경선 승리 이후에 대운하 테마주 이화 공영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나 뛰었고요. 대선 1주 전엔 전년 대비 3,09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표 하나 좀 보고 갈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테마주 사이버 얼럿 발동 현황입니다.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답변 내용 사업정 관련성 없음 이렇게 뜨고요.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네, 두 번째 사진도 보면요, 역시 같은 결과가 보입니다. 네, 3월 10일 보면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총 22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 22일까지 이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요, 윤석열 관련으로 인해서 이 사이버 얼럿이 11번 올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서도 11번, 총 22건의 이 사이버 얼럿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얼럿은요, 2017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좀 이상 현상이 보이면은 이 종목들을 제재를 하고요. 또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2017년에 사이버 얼럿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다고 했죠. 1년에 39건. 네, 근데 올해는 벌써 5월 22일 기준으로 22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거의 뭐 2017년보다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러네요. 예측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점점 최근에 이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상당히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묻지마 테마주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이렇게 사이버 얼럿이 열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주가 변동성, 그게 네. 큰 문제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네. 이 친분 관계조차 없는데 아까 네. 아나운서님께서 보여주신 표처럼 네.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관련주로 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지지율이 올 1월에요.
처음으로 30%를 넘었다는 이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이 관련 정치 테마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요, 이 주로 해당 기업의 임원이요, 이 지사와 같은 중앙대 출신이라는 이유, 이 학연 하나로 인해서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프리임스, 토탈소프트, 성한, 코이즈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도 매번 거론되는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그리고요, 또 사회이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 이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카스가요, 지난달에만 108%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지난 3월에 이제 검찰총장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3거래일 연속 애니 능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요, 같은 파평 윤씨 종친회라는 소속 그 이유 하나로 급등했고요. 웅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현, 덕성도요,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관련주로 묶이면서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에 기반을 둔 급등은 없었다라고 봐도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사실 정치 테마주 볼 때 있어서 사람이나 관계가 아닌 그 정치인에 대한 정책을 또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일단은 대표님. 그렇죠. 이게 지금 인맥주는 제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네. 이낙연 이 전 국무총리의 이 동생분이 이 모 회사에 또 네. 사내이사로 또 등극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 회사가 이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자, 친인척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직접 개입이 됐던 이게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이 반시성만 들어가는 자가 네. 회사의 어떤 사내이사 내지는 네. 사회이사로 영입이 되면 네. 주가가 그냥 묻지마 급등해요. 그래서 네, 가족 맞아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면 네. 또 급락이 나옵니다. 자, 인맥주는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 네. 하더라에 의해서만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편승해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은 지지율에 따라서 크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 대선 테마주에 잘못 묶이게 되면 네. 거의 이 탈출이 불가능한 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한 아주 큰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이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모든 사항. 기대감 때문에 주식만 가면 기대감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그렇죠. 갖고 가냐 이거죠. 네. 정치 테마죠. 만약에 정치인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특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이 그렇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그렇죠. 어떤 특혜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인맥주라고 하더라도 설사 이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만약에 동생입니다, 친인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놓고 이 회사에 어떤 특혜를 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정의 위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사설 도박장과 좀 다름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부정적인 견해를 아주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갖고 계시네요. 제가 증시바다 그래서 한 20년 차인데 네.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정치 테마주는 사실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가 너무 확연하고 패턴도 동일하지만 네. 참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 정치 인맥 테마주가 사실은 이 소수의 어떤 네. 법인들에 좀 국한됐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관련성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이 다변화된 확장적인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죠? 네. 과거에는 한 5개 종목에서 순환 매장으로 좀 이루어졌다면 네. 최근에는 5개가 한 30개까지 진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오히려 알 수가 그런 부분들을 없어요. 좀 유도하는 네. 같은 중앙고의 어떤 동창이다, 같은 맞아요. 대학의 동창이다. 이게 사실 어떤 이 사업의 연관관계가 있겠는가? 네. 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최근엔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테마주까지 또 들끓고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표만 해도 네네네. 이재명 관련 또 윤석열 관련 테마주가 이미 많이 급등을 하고 들썩였다면 네. 최근엔 또 이렇게 다른 테마주가 또 등장을 했어요. 네. 대표님 앞으로 정치 테마주 관심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는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네, 그러니까 뭐 오는 6월 11일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요, 이 예비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사진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근데요, 이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 삼보산업 넥스트아이가 급등했습니다. 37.9%, 30.1%, 네, 무려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 삼보산업이란 넥스트아이가 이준석 테마주로 엮이는 이유가 이 이준석 전 위원의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인 출신인 이 전 최고위원의 아버지가요, 과거 이 삼보산업의 자회사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를 맡았고 넥스트아이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해서 이제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정말 앞으로 대선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인맥, 지연, 혈혈, 그러니까요. 네, 벌써 어디까지 엮일지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제도적 마련도 좀 필요한데 네. 항상 해마다 대선 테마, 인맥주의 어떤 주의보 발령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이 시장감시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도 주시를 할 겁니다. 네. 관련 있는 어떤 이 계좌라든가 불특정한 어떤 이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시세만 좀 내는 움직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좀 강화가 좀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만큼 열광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좋아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뭐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지만 네. 솔직히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석주, 가치주, 실적주에 투자라는 것은 맞다라고 다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소 내가 산 주식은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제자리 걸으면 10%, 20%뿐이 못 올랐네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단기간에.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루에도 왔다 너무나 갔다. 많은 급등락을 거치면서 한 달 있다 보니까 갑자기 3배가 꽁충 뛰었네, 아이고. 4배가 뛰었네, 이런 게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이 주식 그래도 시세 남아있다라는 네. 얕은 기대감을 갖고 고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아이고. 물리기도 하고 네. 조금 먹고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런 흐름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 대부분들이 선거 직후가 되면 주가가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네. 결국 손실은 고스란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오는 건데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정치 테마주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하다가 네. 이 부분의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타이밍이 없죠.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회사의 외형 가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단순하게 정치 테마주에 엮여서 회사의 지금 시총 가치는 3배, 4배가 뛴 겁니다. 네네. 100원짜리 가치가 지금 3배, 4배가 된 건데 만약에요. 100원짜리가 4, 500원 가 있는 건데 100원 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걸 500원에 산다? 쉽지가 않은 결정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활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 5배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결정인데 하다못해 이 기업의 본질 같이 그렇다는 것은 대선이 끝난다면 5배 같은 이 시총이 다시 상승폭을 반납한다면 나는 5배의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위험한지, 그래서 이 사실상 지금 이 구간에서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추세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기준가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거나 네. 바로 근데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약간 리스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정치 테마주를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투자를 할 거면 정치 테마주의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 수혜주의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실제 이 정책이 실행됨에 있어서 네.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관점만 좀 생각하는데 네. 과거 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화공영이었죠. 네. 4대 강행 사업이 본격화되고 나서 당시에 토목, 건설업들의 어떤 호황기, 건설업 전반적인 어떤 이익 개선이 크게 증가했던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책 수혜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덧붙이면 이 네. 대선 테마주는요, 이 선거 이후에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정말 관련 이슈가 사그라들면 끝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이 시점을 잘 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아까 또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셨던 게 정책 테마주의 옥석 가리기에 오히려 집중을 해라라고 짚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정치 테마주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이거 당부해라, 조심해라라고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의 어떤 지지율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회사의 어떤 틱, 움직이는 호가창만 보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네. 만약에 정치 테마주 아주 조그만 네. 용돈을 갖고 날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자금을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문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에 우리가 관심 갖고 지지율에 따른 어떤 그렇죠. 정책, 그 다음에 수혜 움직임을 면밀하게 좀 잘 따져서 투자하는 네. 것이 맞고 결론적으로는 좀 저는 강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헐거운 연결고리보다는 네, 대표님이 언제나 주장하시는 이렇게 탄탄한, 맞나요? 그렇죠. 탄탄한, 딴딴이죠, 딴딴. 단단한, 네, 네. 단단한 정확한 이런 실질적 수주가 연관된 네, 탄탄한 기업, 그런 정책 테마주를 오히려 옥석을 가려보는 걸로 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은 정치 테마주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대선 때까지 또 더 재미있는 얘기 저희가 많이 담아올 테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모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바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시청해주세요.